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돈 투자자문의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이 이제 3,000피도 좀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수급의 전환도 분명히 시작된 것 같고, 반도체들이 연 3일 정도 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조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정 국면에서 매수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좀 바이앤홀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좀 관망을 할 것인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제부터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의 종목을 오늘도 속속들이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저희 두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종목에 정말 좋은 내용으로,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추가 매수 혹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이 연일 고공행진을 좀 하다가 이제 수급의 전환점이 여러분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작년부터 계속 또 거의 2년 넘었던 것 같아요. AI 개화 시대. 이제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 애널리스트, 전문가, 또 시장의 고수분들, 유저분들. 정말로 이제 그 수급의 전환점이 좀 시작된 것 같은데, 그래도 2년 전에는 2차전지,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조선, 방산, 원전. 자, 이 수급의 전환점이 이제 오는데 3,000P에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어려운 숙제로 좀 가는데, 7월에 여러 가지 그 매크로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 매크로 변수 때 저는 일단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량 매도세가 나오고, 스테이블 코인 등 체감 지수가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잘 풀어나간다면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대 수익률,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이영수 전문가님께서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랑 좀 비슷하게 시장 오늘 좀 굉장히 좀 터프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장의 하락, 왠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매를 맞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좀 매매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자신감이 없어지는데, 정말 이제 올 게 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언제 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오늘 조정을 좀 반갑게 여겼다. 그래서 사실 그냥 오늘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좀 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조금 그 안에서 매수할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기쁘게 봤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의 하락을 이거 이제 시장 정점에서 그냥 꼭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매를 맞아야 할 자리에서 이제 드디어 맞았고, 이제는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종목을 이제 매수해야겠다. 저는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제 종목 진단 출발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전화 상담 많이들 올려주시고, 또 TV 시청자들,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 종목 고민하지 마시고, 유튜브 또 시청자분들 밑에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까지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종목 상담,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부터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첫 종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근희님께서 엔젤로보틱스 28,500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최근에 그 LG 쪽 관련한 LG와 연관되어 있던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로보티즈, 로보로보 관련돼서 LG가 1대 주주, 2대 주주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흐름을 좋게 가져가고 있죠. 자, 엔젤 로보틱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일단 주주 구성을 한번 보면은 LG전자가 약 100만 주 정도 가지고 있고 6.32%.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LG전자랑 또 엮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엔젤 로보틱스를 굉장히 좋게 보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보행 그리고 의료 쪽에 그런 그 종목들 로봇을 하고 있는데, 사실
초기보다는 좀 좋은 흐름은 가져가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불식되면서 향후 흐름은 좀 좋게 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장 초기에 6만원, 7만원대까지 하다가 얼마입니까? 거의 2만원대까지 게다가 지금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장근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가격대는 바로 이 구간이죠. 예, 약간 저항대 가격인데, 자, 한번 여기만 이렇게 한번 딱 끊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물론 이 구간에서의 매물대가 조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그렇죠? 엔젤로보틱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보행 로봇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계속해서 좀 그 좋은 내용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엔젤로보틱스 물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은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박스권 넘어가는 흐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잘 보시면,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최근에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 단에서 이 종목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점차적으로 이제 아랫단까지도 수급이 좀 몰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때는 로봇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이라는 게 반도체, AI,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그 발현시킨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점차적으로 이 부분이 시장에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엔젤로보틱스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 구간입니다. 지금 한 2달 동안의 박스권 흐름을 지금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22,000 요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가는 한 3만 원대, 한 32,000원대까지, 33,000원에서 32,000원대까지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저는 여기서 뭐 28,500원이기 때문에 좀 내가 뭐 손절하겠다라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향후 하반기에 들어갈 그 엔젤로보틱스 그 로봇 관련 주들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현대힘스를 올려주셨고요. 뭐 이 종목 수익도 내봤고 추천도 많이 해봤는데, 우리 호리지엔님께서 21,300원에 20% 중장기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올려주셨어요. 주가가 좀 내렸죠. 상당히 이제 눌림목 반등이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뭐 9,500원대부터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뭐 21,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받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랠리가 이어갔어요. 22,000원까지 갔다가 이제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느냐, 이제 손절매 위치거든요. 손절매 입각한 형태의 위치인데, 중장기 뷰를 물어보셔가지고 이야기가 좀 틀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이 18,000원인데 이 기업의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냐? 문제가 없죠. 영업이익률 그래도 기자재 쪽에서 10%가 넘어가고 있고, 이제 블록 만드는 회사입니다. 도크에 이제 블럭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배를 붙여서 만드니까 곡블록 쪽도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실적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매각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매각 이야기 때문에 사실 조금 신경 쓰이죠. 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예상치 못한 경영권 분쟁, 매각 이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몸값이 한 7,40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성우펀드인가요? 뭐 그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지분 인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후리지안님께서 좀 결정을 하시죠. 이 매각 이슈가 나중에 호재거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지, 이거는 여러분들 전문가 입장에서 예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매각이 또 수월하게 이루어질지, 누구 손에 안길지, 이 부분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일단 기술적으로나 뭐 거래량 부분 추세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가격 조정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각에 대한 부분까지 끌고 가겠다, 중장기적으로 보겠다, 그러면 이것은 추가 매수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즉 주가가 다소간에 이제 16,000원대 좀 밀릴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조선업
저는 조선방산 원전 중에 조선업은 요즘에 좀 뭐 계약 해지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지만 단기 반등세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딱 상담 듣고 매각 이슈에 대해서만 의사결정하자.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자, 비중이 20%라서 이제 16,000원대 좀 흘러내리면 받는 게 수월하진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자금이 없다면 기간 보유 좀 더 해보자. 반등 목표가 써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관 쪽에서 한 군데서 3만원 제시했거든요. 3만원까지는 좀 무리라고 판단되고요. 중장기 보유했을 때 이 종목은 25,000원까지 갈 수 있는 주식이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숑님께서 SK 이노베이션 14만원 10% 추매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드렸는데, 자, 최근에 SK 이노베이션 SKM 무브와 관련해서 최근에 내용이 많죠. 자, 최근에 지금 보시면 SK온과 그러니까 유동화를 통해서 지금 한 4조에서 한 5조 정도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SK온과 SK무브에 투자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배터리 자회사 SK온을 살리기 위해서 캐시카우인 SK무브와 합병시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내용들이 많은데, 일단은 지금은 차트적으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크다 큰 의미는 없는 내용이고요. 일단은 지금 이 구간,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 저는 자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14만 원입니다. 14만 원이고,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이 구간 지금 딱 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의 어떠한 조정으로 인해서 10만 원 깨지고 나서 한 9만 5천 원 요 구간까지 한번 밀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추가 매수도 한 번은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요 구간까지 한 12만 원대까지는 한 번은 반등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아마도 제가 2분기 실적은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나올 때까지, 실적이 아마 8월 1일인가 8월 초에 나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까지 시장에 이 구간에서 위아래에 좀 변동이 있을다 하더라도 저는 이 구간까지 한 12만 원대까지만 가격을 맞춰 놓으신다라고 하면은 SK 이노베이션 엑시트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이러한 대형주 장세가 조금 더 진행이 되고,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2차 전지 쪽 관련한 사업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수익권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요 구간, 지지가 되는 요 구간에서는 한 9만 5천 원 구간에서는 매수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올라왔고요. 코롱인더를 올려주셨어요. 우리 한선희님께서 코롱인더 39,000원에 20% 중장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일단 속도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진입 타점은 나무랄 데 없습니다. 이틀 전에 사신 것 같고, 잘 사셨죠? 33,000원대 사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래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깃발형 패턴이라고 하는데, 한번 눌렀을 때 들어가는 형태는 그래도 늦게나마 잘 진입했다.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33,000원대 들어가십시오. 아마 이런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우선 거래량이 좀 발생된 부분을 좀 확인하자. 그리고 눌리고 들어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여러분들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제 지주사 코롱인데, 코롱인더 하면 여러 가지 있죠. 패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나 이제 고강도 섬유를 만드는 아라미드예요. 이제 이 아라미드가 좀 빅사이클에 진입했던 소식이 있고, 최근에 AI 반도체로 이야기가 소재 쪽으로 좀 진출한다, 이런 이제 뉴스플로어가 좀 있었습니다. 등등의 사유로 한 3거래일 정도 거래량 동반되면서 오늘 43,850원까지 찍었으니까 시장 대비 오늘 시장에 폭삭 주저앉았거든요. 오늘 반도체 말고는 거의 다 안 좋았습니다. 몇몇 종목들 원전의 우진혜택 이런 거 빼곤.
근데 코롱인더가 그 예외적인 종목이었거든요. 자, 39,000원 중이니까 지금 수익이 한 10몇 프로 났다가 약 한 10% 정도 수익권이신데 이거는 좀 더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단지 일봉상에서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단기 추세라는 게 있고 최근에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건데 과연 단기 추세가 중기 추세를 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봉 월봉을 넘어가 봐야 되는데 코롱인더의 여러분들 중기 추세는 아직 강해지진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한선생님 꼭 참고를 하시고 단지 주가가 이제 약간의 다소간의 조정이 있을지언정 더 높은 데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길지 않을 거예요. 1, 2주만 좀 투자하면 조금 더 목표가 높게 잡을 수 있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 지금 수익권이시잖아요. 제가 어제 또 교육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내가 수익이 좀 나 있어. 그런데 시장에 이제 7월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크로 변수, 대외 변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관세, 그리고 두 번째적인 게 부채 한도 협상이 있거든요. 여기서 내가 수익이 좀 나 있는데 자, 내가 한 9%, 10% 수익 중인데 치고 빠질 것이냐. 수익 챙기고. 근데 꼭 치고 빠지면 더 가네. 이런 고민이 있죠. 자, 나는 수익이 나 있지만 내려오는 거 더 비중 추가의 기회로 삼겠다. 내지는 신규 매수의 기회로 삼겠다. 요 부분을 완벽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저는 그 뭐 두 자릿세 수익률이 아니라면 조금 더 내가 수익 났던 부분이 까먹더라도 저는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비중은 20%니까 충분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기간 투자만 좀 하시면 된다. 목표가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그 바닥권에서 아직 역배열이긴 한데 잘 잡으셨기 때문에 1, 2차 목표가 나눠서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뛰어나진 않기 때문에 너무 길게 끌고 가시면 안 돼요. 1차 목표가 48,000원. 48,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 53,000원까지 가져가 보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귀자모님께서 TSA 44,400원 10% 질문하셨습니다. 단기, 중기 전략 부탁드립니다.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소켓 업체죠. 최근에 신한투자에서 반도체 테스트 소켓 업체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상향을 했어요. 리노공업, ISC, TSA 이렇게 세 종목 말씀드렸는데 지금 리노공업 자체 한번 관련 업종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리노공업 자체는 지금 현재 액면 분할 이후에 지금 3조 8천억 정도 시가총액을 보여주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ISC도 최근에 이 부분이죠. ISC는 노르웨이 쪽 투자사인가요? 그쪽에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어저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또 하나 TSA 지금 질문하신 TSA 보시면 그런데 지금 소켓업체 관련해서 보시면 자리는 되게 굉장히 매수가는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습니다. 44,000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가 43,300원이면 뭐 거의 동일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비싸냐 싸냐 일단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는요 거의 1분기 대비해서 한 4배 정도 이상 나오는데 물론 그 매출이 좀 이연된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한 120억 정도 나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480억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400억이에요. 그러면은 약 10배가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 더 나와줄 수 있다. 한 12배 정도는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한 20%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한 요 구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구간이죠. 한 48,000원 요 구간까지를 한번 목표가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 실적 전체가 만약에 상향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요 박스권 돌파가 나와주면서 한 요 구간까지 한 5만 원대, 한 5만 5천 원까지도 한 번은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단 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 박스권 돌파가 나와줘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7월 달부터는 이제 실적 시즌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의 실적이 상향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TSE도 그 다음에 당연히 올라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한 48,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한 55,000원까지 저는 한번 TSE 목표가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간식 먹는 양이님께서 김민준 전문가님 한미반도체 106,000원 20%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오늘 탈출 못했네요. 반도체 상담 안 해드리고 싶은데 자꾸 반도체가 걸립니다. 우리 PD님 일부러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자, 보시죠. 청기누설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10만 원에서 일단 사셨어요? 분명히 8만 원대에 사야 되고. 자, 차트 모습 보시죠. 한미반도체 펀더멘탈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이거는 제가 지금 우리 PD님 차트 한번 잡아주십시오. 줄을 그어놨어요. 여러분들 이제 기본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8만 원대 밑으로 좀 내려가면 관리가 좀 필요한 거고, 단지 이제 4월 9일에 8만 원대를 깨고 내려갔잖아요. 관세 때문에 내려간 거잖아요. 이제 대외 변수. 그러면 빠르게 결정을 해야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죠. 전문가들 교육할 때 제가 보면 빠르게 결정해야 된다. 이 대외 변수에 조금 바이 앤 홀드를 할 것인지 짧은 손전머리로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나서 다시 8만 원 안착하면 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예전에 사셨지 않나 이런 판단이에요. 그러면 좀 단가 낮추기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비중이 20%니까 녹록지 않았다. 어찌됐건 늘 말씀드리지만 이 손실 구간에서 아무나 인내심을 갖고 이겨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잘하셨고요. 10만 한미 반도체 될 수 있다. 이틀 전에 개장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더 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하셔도 되고요. 우선 그 한미 반도체와 하나정밀기계에 관한 분쟁, 노이즈 등등은 별로 말씀을 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여러 가지 섹터 이야기를 할 때 무조건 다 갈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시장은 쉬었다 가기 때문에 아주 지엽적이고 전문적인 진입 타점과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누가 다 간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못합니까? 떨어지고 나서 나면 갔다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갈 수 있느냐? 진짜 갈 수 있다. 고밸류의 합당성이 부여되는 종목이고, TC본더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국내용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해외용 매출도 좋습니다. 단지 우려되는 부분이 최근에 모 경제 언론사에서 중국의 TC본더를 팔았다는 내용을 썼어요. 팩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산업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건 다음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는 하이닉스 쪽에서 좀 잘못했다고 보여지는데, 여튼 지금 올해까지는 한미반도체의 매출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 사항이나 그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주가를 해석하자면 대처장고나 공매도로 이야기해도 끝도 없고요. TC본드의 열압척 기술력 이야기하면 또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심플하게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조금 다소간의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있더라도 11만 원, 12만 원까지 갈 것이냐? 가능합니다. 주가가 좀 터지면요, 시장이 좋고 충분히 12만 원도 넘어갈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제가 올해 진단한 거는 한미반도체 목표가는 8만 원대 사서 12만 원대 파는 맥시멈 요렇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우리 시청자분은 조금 20% 정도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덜어내십시오. 조금 부담된다면 12만 원 근처에 붙었을 때 10% 정도 덜어내시고, 10% 정도는 내가 조금 더 가져갈지 말지. 항상 1차 매도를 하고 남은 물량을 잘 끌고 갔을 때 주식에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대 수익률을 키우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주식은 심리와 멘탈이 90이다. 마음 정리하시고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7월에 약간 조정받을 수 있어요. 기간 조정이길 한번 바라보고요. 바이 앤 홀드 목표가 12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인트님께서, 네이처셀, 23,400원 15% 중장기로 보는데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23,000원대니까 바로 이 구간이죠. 일단은 지금 23,400원 요 정도니까 지금
수익 구간인데 사실 뉴스도 나왔어요. 오늘 같은 날 뉴스가 나왔죠. 조인 시스템의 미국 내 환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FDA로부터 최종 승인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나와줬는데 사실 네이처셀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주가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장기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네이처셀은 워낙 급등락이 좀 심한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루머도 많고 그런 종목이라서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 물론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말씀드리면 이 구간 지금 월봉이에요. 월봉 보시면 지금 현재 2017년 그러니까는 요 구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약 한 7, 8년 정도 구간 보시면 지금 여기 딱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을 FDA로 뚫어주느냐 마느냐 그런 부분인데 저는 지금 수익권이라면 그냥 저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워낙 이 대주주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네, 지금 라정찬이라는 분도 좀 계시긴 한데 사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전에 좀 이거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여튼간에 저는 네이처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차트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요 구간까지만 반등하면 저는 그냥 나올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종목들 플랫폼 관련주들 알테오젠이나 아니면 리가켄 바이오나 아니면은 에이프릴 바이오나 이런 좀 하반기 때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게 좀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나와서 이 종목은 모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조금 부끄럽지만 사실 이 종목은 좀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한 4만 원대 요 구간이죠. 한 3만 5천 원대까지는 기술적으로는 상승 가능하다. 하지만 그 이상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죠. 점점 난이도가 있는 종목들이 나오는데 TTJ님께서 김민준 전문가님 롯데정밀화 44,000원에 20% 실적이 점점 좋아지는데 목표가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요. 잘 사셨습니다. 좋아지는 거 맞습니다. 연구들 많이 하시네요. 제가 근데 최근에 화학 스프레드를 그렇게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네. 참 오래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10년 전부터 정리한 것 같아요. BP,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엠비라텍스 등등 NCC까지 최근에 화학 스프레드를 열어보진 않았는데 여기 이제 롯데정밀화학은 가성소다하고 에폭시 그리고 요소수 모멘텀 탔을 때 가는 쪽이에요. 최근에 글리세린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최대 주주가 롯데케미칼이죠. 예전에 호남석유. 자, 변곡점까지 왔습니다. 단가가 지금 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4,000원에 20%니까 자, 진입 탄점 한번 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파동 모양을 보고 좀 사신 것 같고 오래됐다면 그냥 끌고 오신 것 같고 최근에 조금 올라갈 때 덤벼들었다면 한 2월 정도에 사신 것 같습니다. 일단 괜찮고요. 추세가 좀 붙을 겁니다. 아직 역배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밑에서 역배열일 때 좀 저가 매수를 했을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쪽이잖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주식은 그런 게 있습니다. 변곡점에 안착하고 추세가 좀 힘이 붙을 때 들어가라. 내지는 박스권 돌파를 할 때 들어가라.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플랫평. 그런데 제가 이제 빅데이터를 개발하게 된 게 여러분들 오픈소스 코드로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를 검증 과정을 통해서 내가 분석한 아날로그와 비슷한지 확인해보는 검증 작업을 거치고 싶었다. 그렇게 이토마토에서 최초로 개발하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연구 개발하는 게 뭐냐면 속도인데 자, 이 속도를 봤을 때 롯데정밀화학이 주도주가 지금 아니란 말이죠. 시장에. 지금까지 조방원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도체, 기술적 반등 2차 전지로 넘어오는 구도인데 이 롯데정밀화학은 단기 추세와 중기 추세가 좀 강해지면서 역별의 변곡점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이 주가는 41,000원 앞자리 바뀔 공산이 매우 높고요. 단지 우리 시청자님의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단기간 보유에서는 최대치가 지금 48,000원까지는 열려 있고, 아무래도 이제 롯데케미칼이 4년 만에 흑자 전환이 좀 앞두고 있으니까 목표가가 5만 원대까지 나온 것 같거든요. 저도 이 정도의 기관 목표가에 동의하는 쪽입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 단가가 44,000원이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많이 높지 않죠. 한 15% 정도죠. 그러면 이거를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했을 때 더 높은 데로 갈 수 있느냐? 약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화학적으로 뭔가 수급가 매기가 오지 않는 이상 55,000원, 6만원까지는 살짝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관들이 제시한 평균 목표가에 동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안 해드릴 테니까 특이한 일이 없다면 저점갱신 안 될 겁니다. 보유하시고요. 이번에 스무스하게 42,000원 넘어갈 겁니다. 45,000원의 마디가 저항, 어림수 저항 한번 있을 거고요. 목표가 어깨 정도로 저는 측정해 드리겠습니다. 49,0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 들어왔다고 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종목이랑 비중이랑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택입니다. 원택 14,500원에 네. 30%입니다. 네. 아, 원택이요? 자, 네. 원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4,500원. 와, 오. 야, 정말, 네. 딱 매수한 때가 딱 나오는데요? 지금 네. 보시면 한 2년 다 내가, 예. 예, 2023년도 때 가장 네, 고점에서, 와, 그래도 어떻게 이걸 잘 버티셨습니다. 80%가 되는데. 자, 일단은 원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어떤 제 보고서나 이런 것들 그 문구가 하나 기억나는데 생산이 주문을 못 따를 정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분히 일단은 최근에 좋은 흐름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 그 국내 미용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의 그 레이저 수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택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택 같은 경우가 보시면 지난 5월과 6월에 태국의 그 마케팅 행사까지 하면서 해외 쪽 그 매출도 지금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원택이나 원택이 속해 있는 그런 미용 시장에서는 지금 다 좋은 다 굉장히 다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실적을 못 내냐? 실적도 잘 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1조 9,500억이니까 거의 1조에 가까운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도 한 50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 20배 정도 하면은 지금 거의 시총에 가깝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만약에 좀 더 프리미엄을 준다라고 하면은 한 25배 정도 준다. 그러면은 한 1조 한 2천억 정도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청자분님께서 가격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 추가 매수하신다거나 그럴 의향은 있으신가요, 혹시? 아직은 없습니다. 그냥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저는 이 구간까지는 올 것 같아요. 근데 다만 2분기 때 살짝 그 실적이 생각보다는 막 그 서프라이즈는 아닐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156억이니까 살짝 뭐 더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한 2분기 이후 실적 발표 때 아마도 한 이 정도까지는 한 13,000원대 한 요 구간 13,000원대까지는 시장 그 시총으로 봤을 때는 딱 맥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딱 한 1조 한 3천억 정도 되는 구간이니까 저는 한 그 구간에서는 이 좀 아쉽긴 하지만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태국에서의 그 해외 쪽의 매출이 어느 정도를 받쳐주는지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현재 올해 실적 봐서는 한 13,000원 구간
14,000원 요 구간까지가 일단 맥스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조금 더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내년 실적까지 보면서 중국 JV 관련 이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년 실적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이 정고점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님께서 나는 뭐 지금까지 2년 반을 기다려왔으니 그냥 나는 한번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한번 가져가 보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 구간에서도 가져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시청자님의 어떤 시간에 대한 부분들만 결정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지금 이 종목 나쁘지 않고 다만 좀 매수가가 조금 높을 뿐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더 이거를 이 종목을 추가적으로 매수는 안 하시더라도 뭐 시간을 녹여가면서 내가 조금 더 홀딩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원금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죠. 14,500원 뭐 정도는 갈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일단은 저는 원금까지는 지금 매수가까지는 일단은 충분히 가능은 하다. 다만 이제 한 시간은 좀 필요하다. 왜냐면 내년 실적이 좀 확인이 되는 구간이니까 아마도 이제 하반기쯤에서는 가능하다 싶으니까요. 이 종목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상담을 해드려야 될까 말까 자꾸 청기누설하고 싶지 않은데 아이디가 너무 좋습니다. 사랑이님, 이사랑님께서 솔리드 7,100원에 10% 하락하면 비중 더 담고 싶습니다. 목표가를 얼마나 보고 가면 될까요? 글쎄요, 뭐 다른 전문가님도 목표가 많이 안 가르쳐주던데 보니까 네, 일단 오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수익 구간 중이시네요. 7,600원까지도 갔었으니까 약 수익이 좀 나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여러분들 5G 흐름이 좋죠. 뭐 KMW, 이노바이러스, 최근에 RFHIC 뭐 방산 모멘텀까지 탔고 계속 신고가죠. 근데 실적들이 여러분들 다 좋아요. RFICC 뭐 우리가 알겠지만 방산 모멘텀 타기 전에 이제 갬 반도체도 있었고 뭐 이노아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다 실적 부분이 좋고요. 솔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 때 그 이제 기저 효과가 좀 있었다는 부분이 사측에서 밝혔고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은 쪽입니다. 이 회사 주식은 5G에서 다르게 평가받아야 돼요. 하나금융투자의 김홍식 연구원 편을 들어드리는 게 아니고 최근에 여러 전문가들이 좀 동의하는 쪽이에요. 그렇게 한 우물만 5, 6년 동안 파서 가기 쉽지 않거든요. 이제 5G 쪽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붙으면 선별화가 좀 되었고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저궤도 위성과 분산형 안테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쪽에 7월에 주파수 경매가 있고 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안 보던 제가 통신사 종목들도 좀 보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그 주파수 경매가 있고 나면 여러분들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고 커버리지 안해서 여러분들 결국은 원활하게 뭐 5G 인터넷 터지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또 새로운 장비 들어가야죠. 앞으로도 향후에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인빌딩 중계기 또한 마찬가지고 자회사들 모멘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가 위치 따는 좋고요. 네, 나쁘지 않고요. 그런데 우리 사랑이님, 이사랑님 아이디가 참 예쁘신데 중기 추세가 아직 단단해지지 않았어요. 쉽지 않으실 겁니다. 네. 이 종목 자체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단이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 추세는 다 만들어졌는데 중기 추세에 힘이 아직 응축이 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보유하시면 강해질 거고요. 이제 목표가 여쭤보셨으니까 뭐 목표가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고요. 펀더멘털이나 기업 분석을 좀 해야 되고 일단 단기 저항이 8,000원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8,600원을 강하게 밀어야 되는데 저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를 다 드리진 못할 것 같고요. 우선 9,500원에서 만원 정도까지 좀 봐보자. 이 기업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KMW나 이노바이러스, RFHC처럼 터지지 않았어요. 근데 터질 수 있다는 거. 단지 이제 종목의 주도군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갈 겁니다. 조금 더 시간 투자해보자. 목표가 9,500원에서 레인지 범위 만원 제시토록 하고요. 주가가 조금 조정받았을 때 뭐 비중이 10%니까 뭐 5% 10% 비중 추가하는 것은 문제없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한 날 슈어스포츠테크 5,660원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 아마도 제가 방송에서 지난주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자 보시면 아마 그때 사신 것 같아요. 5,660원 뭐 플러스 구간도 있었지만 아마도 조금 더 보신 것 같습니다. 자, 슈어소프트테크 자율주행, 특히 이제 로보택시 관련해서 내용 나오면서 그 관련 종목들 한번 같이 움직였죠. 그런데 사실 로보택시가 테슬라 로보택시가 약간 뭐 이런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 뭐 그러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크게 반응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테슬라가 항상 그래 왔어요. 테슬라가 항상 예전에 옵티머스 발표할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FSD 발표를 할 때도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일단은 자율주행은 뭐 테슬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구글, 그다음에 아마존, 뭐 전체적으로 다 이제 빅테크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AI, 뭐 반도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총화가 저는 자율주행으로 좀 표시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자율주행 테마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국내에서도 산업부에서도 자율주행 로드맵을 곧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R&D 로드맵을 올해 하반기 중에 발표할 거라서 저는 아마도 계속해서 이쪽 자율주행은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럼 다만 지금 55,660원 이 구간에서, 자, 이 구간이죠. 자, 추세적으로 일단은 이 구간을 딱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최근에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에 이 구간에서 약간 상방으로 틀어내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 오히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이러한 흐름세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하단 구간 있죠? 자, 요 하단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히려 지금 요 딱 구간 있죠? 한 5,200원 요 사이에서 한 번 더 여기서 뭐 반등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매수 구간을 준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 그리고 만약에 추가된다면 6,700원까지는 단기간에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뭐 슈어소프트테크 뭐 저는 뭐 그닥 별로 걱정 안 하는 종목이니까요. 그리고 제 종목 항상 한두 달 후에 신고가 나오는 내용 확인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러한 형식의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체크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5,000원대 초반에서 추가 매수 저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걱정하던 종목이 왔네요. 오늘 현대로템 올려주셨고, 우리 이창성님께서 20만 3천원에 5%입니다. 김민주 전문가님 목표가 좀 알려주십시오. 뭐 좋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 알려달라고 했는데 좋은 소리는 못 들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이창성님. 제 마음은 아실 것 같습니다. 충원입니다. 제가 TV방송 나와서 우리 이창성님께 이런 이야기 드려서 무엇이 남겠습니까? 제 진심을 알아주리라 믿고, 일단 정찰병 보내신 건지, 그죠? 뭐 입질 정도 받아보신 건지, 아니면 정말로 위에서 그냥 단기 매매를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20만원대 정찰병을 보내는 것도 잘못되신 거예요. 네, 기술적 노하우를 더 쌓으셔야 되는 위치단에서 하셨고요. 이제 초보분이시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진입사유가 온당치 못합니다. 우선 펀더멘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고속철도 사업을 하는 쪽이 있고, 뭐 현대차 그룹 계열이라는 건 다 아실 것 같고, 폴란드, 뭐 루마니아, K2 전차 등등 좋네요. 그리고 하반기에 혹시나 이제 2차 수주 계약 기대감이 있는 쪽, 그리고 중동의 K2 전차가 혹시나 계약되지 않겠느냐,
NH 농협에서 낸 리포트인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최근에 방산이 여러분들 조선도 마찬가지고 조선 계약 해지 소식이 정말 많이 들러왔고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그리고 방산도 뉴스플로우나 호재거리에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요. 저는 2차 랠리도 항상 주식은 절대가 없습니다.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자,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본인들 그 증권사 종목 중에서 다 편출했습니다. 거의 6월 11일경에 다 편출했고요. 네. 빠른 데는 4월에 편출했어요. 4월이면 언제냐? 사실 15만 원도 못 갔을 때거든요. 이게 15만 원대에서 점프업이 한번 된 게 KB의 닥치고 매수. 그 리포트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리포트 제목이 닥치고 매수였었어요. 그 이후에 레벨업이 좀 되었고 중동 리스크가 발발하면서 모멘텀을 타고 조금 더 올라갔는데 저는 일단 2차 뭐 하반기 수주 랠리는 차지하고 나오면 더 갈 수 있다. 단지 그건 알 수 없는 부분. 이란 중동 리스크에 따른 모멘텀 반등 부분은 다시 반납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판단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가는 20만 원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추세가 깨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피보나치 계산을 15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올라타 친다면 여러분들 이건 18만 원이 깨지면 위험해요. 18만 원이 깨지면 도로 15만 원까지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창성님이 20만 원 좀 넘어서 샀는데 15만 원까지 내려오면 당장 30% 가까이 부러지죠 지금. 그럼 과연 30% 마이너스인데 버틸 수 있느냐. 자, 30% 부러져서 여러분들 뭐 주식이 잘못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고점에서 사면 랠리가 지속될 때 나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시간이 상당히 투여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차 랠리 하반기 수주 기대감이 안 나오면 주가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종목 기회처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더 가더라도 미련 갖지 마세요. 네, 지금 이 높이단은 아닙니다. 만약에 사신다면 정말로 내가 한 18만 원 정도에 사서 뭐 16만 원대 손절을 하겠다. 이거는 되죠. 왜? 한 11.1% 손절하고 뭐 내가 다른 데서 20% 만회하겠다. 거뜬하거든요. 근데 지금 위치단은 동의를 좀 할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기관에서 목표까지 제시한 건 25만 원까지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참고만 좀 하시고 저는 오늘도 본전 언저리에 좀 왔는데 종목 교체를 좀 한번 해보시고요. 아마 뭐 트럼프가 방산 떠들고 7월에 시끌벅적하면 뭐 22만 원 다시 한번 갈 수도 있겠죠. 근데 22만 원 가봤자 수익률 9% 8%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밑에 안정적인 종목들 좀 밀려도 내가 20% 30% 40% 50% 좀 편안하게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가보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싶다.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희린님께서 삼성물산 16만 2,788원에 20% 빠지고 있는 중기 장기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삼성물산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죠. 그런데 지금 뭐 삼성물산만 올라온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주사 관련 테마로 저는 같이 올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봐야겠죠. 최근에 바이오 쪽 부분의 성장 수혜.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쪽 그리고 친환경 쪽도 있고요. 뭐 SMR도 있고. 왜냐하면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그 원전 관련해서 또 여기까지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좀 하락을 했다라고 해도 이게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간 조정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뭐 크게 뭐 지금 최근에 그 먼저 올라왔잖아요. 먼저 올라왔지만 시청자분님께서 조금 높게 사신 것뿐이지 이 종목은 최근에 강하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16만 2,800원 물론 최근에 그 16만이면 거의 뭐 비슷한 가격인데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일부 기간 조정에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 지금 얘네가 가지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 싸냐 비싸냐만 일단 여기에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체크를 해보면 올해 한 3조 정도 법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이 2조 8천, 28조.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9배 정도예요. 근데 9배에서 한 12배 정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한 20%에서 30% 정도까지는 좀 업사이드가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PBR도 0.6이니까 한 30% 정도까지만 가능해야지만 PBR 1 정도는 갈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삼성물산, 뭐 한화 그리고 또 거의 비슷한 흐름이잖아요. 더 가진 못하고 그리고 뭐 코오롱은 조금 더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LG 이런 거 봤을 때 LG는 또 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반등했다가 좀 빠지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삼성물산만 유난히 빠지는 게 아니라 최근에 올라왔던 거에 대한 기간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죠. 지금 보시면 한 요 구간, 한 이 구간이죠. 오늘 딱 기회가 좀 좋았던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금 요 구간, 여기랑 그리고 이 구간 계속해서 접점을 만들어가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요 구간까지 보시고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라고 하시면 16만 원대, 16만 원대에서 그냥 이 가격대에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우리 블루엠텍 올려주셨고요. 아지랑이님께서 6,063원입니다. 5% 어찌할까요? 보니까 제가 지금 살짝 보니까 무상증자가 있었네요. 네. 이거는 뭐 무증을 받으신 것 같지는 않고 무증 이후에 사신 건가요? 6,000원대 진입 타점을 가져가셨는데 지금 눌림목 이후에 샀을까요? 아니면 미리 들어가셨는데 수익 실현을 못 하신 걸까요? 좀 고민이 되는데 참 애매하네요. 이거 뭐 펀더멘탈적으로 분석할 건 없습니다. 이커머스 의약품 사업을 하고 있고 노보노디스크의 싹센다 국내 유통 판매책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적인 건 분석할 게 없어요. 뭐 이커머스 쪽으로 의약품 산업 하니까 그거를 받았던지 아니면 비만 치료제 화두됐을 때 주가가 좀 갔던지. 그런데 이제 무증을 했는데 그냥 유통 주식수가 좀 적다고 판단을 해서 무증을 한 건지 어떤 건지 크게 돈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종목에 좀 끼가 있어서 쉽사리 이게 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관리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4월 달에 거래량이 좀 살아있잖아요. 근데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여러분들 조금 손때를 좀 타요. 이게 길면 몇 년 탑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거 비중이 5%인데 이제 손절 잘 못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거든요. 저는 과감하게 지금 이 유동성 공급의 시기 또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시기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슈팅이 나와서 정말 뻗을 수도 있거든요. 뻗을 때 대차게 뻗는데 이건 좀 관리 영역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판단 드려요. 그러니까 밑으로 많이 뭐 3,000원, 4,000원까지 부러지고 나서 올라오면 의미 없다 생각하고 사실 이거는 무증 이후에도 7,000원이 부러지면 안 됐던 종목인데 7,000원 갭매꾸기를 하고 내려와서 지금 마지막 이동평균선 저항을 좀 받고 있거든요. 버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7월에 매크로 변수나 대외 변수 아까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좀 출렁거리면 버티지 못할 거예요. 오늘 종목들이 뭐 반도체 파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오늘 박살났거든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 막 10몇 %씩 날아갔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좀 아우성이 났단 말이죠. 시장 대비는 덜 빠지긴 했지만 뭔가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다. 6,000원대 사셨으니까 지금 뭐 4,900원이니까 뭐 손실 구간으로 보게 되면 20% 조금 안 되는 구간인 것 같거든요. 과감하게 가시죠. 네, 이 정도는 20% 정도는 언제든지 만회할 수 있습니다. 뭐 10%씩 두 번 잘라 먹으면 20%고 20% 정도 끌고 가가지고 잘 잡으면 뭐 언제든지 한두 달이면 복구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에 관해서 이 거래량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매달려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리 영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PC도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거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대 손실이 넘어가면 견디지 못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루카소님께서 HVM 17,740원에 10% 정고점 34,000원까지 들고 가도 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 지금 제가 매수가를 한번 체크해 보니까 굉장히 정말 잘 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주식을 좀 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34,400원 요 구간이죠. 지금 딱 요 구간인데 자, 뭐 거의 다 많이 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뭐 우주항공 특히 뭐 스페이스X에 납품하는 뭐 그런 걸로 되고 있는데 사실 우주나 방산 쪽의 매출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대감이 좀 많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지금 뭐 실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PER로 한 60배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실적으로 가는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우주방산 쪽에서의 그 매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HVM이 제2공장을 최근에 그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 확대라는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7월달 하는 거에 지금 한 25일이니까 바로 어제죠. 어제 그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뭐 이 공장에서는 우주 항공용 수표 알로이 뭐 생산 테스트 진행한다. 그래서 이제 HVM의 어떤 첨단 금속 생산 능력이 이 공장을 통해서 뭐 크게 증가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향후 실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지금 섹터 자체가 순환매로 돌아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주항공 쪽에서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34,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구간, 자, 딱 이 구간이죠. 한번 3,100원, 3만 원이 한번 뭐 저항이 될 수는 있으나 뭐 크게 뚫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4,000원까지 한번 보셔도 된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저는 한 요 구간이죠. 한 26,000원대에서 만약에 한번 이게 깨진다라고 하면은 한 번은 더 좀 빠지면서 요 구간까지는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000원까지도 제가 말씀드렸던 26,000원대를 깨면은 21,000원대까지는 한번 하락할 수 있으니 26,000원을 마지노선으로 보시고, 만약에 계속해서 26,000원대를 지지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끌고 가서 34,000원대까지 한번 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건가요? 자, 킴님께서 김민주 전문가님, 제주반도체 13,300원에 10%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잘 사셨고요. 네, 타이밍 좋았고.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뭐 진입 타점 나무랄 데 없고요. 기술적인 것만 보고 사셨어도 정말 운칠기삼으로 좀 얻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그 타점 너무 좋았다는 게, 운칠기삼이란 게 뭐냐면 최근에 뉴스플로우 보니까 갑자기 양자 소식이 있더라고요. 좀 엉뚱하긴 한데 뭐 이걸로 갔을 것도 배제는 못하죠. 우리 킴님도 아시겠지만 이거 뉴스플로우 봐보시면, 저도 그냥 이거 HTS에서 봤습니다. 이거 확인 안 해봤는데 팩트는 제주반도체, 구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포함해서 양자 개발 컨소시엄과 192조 양자 생태계 협력의 급등 이렇게 나왔거든요. 글쎄요, 갑자기 LPDDR 업체가 양자에서 무엇을 협력한다는 건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뉴스가 한번 제대로 된 타점에서 붙어줬어요. 운치기삼이죠. 진입 타점 좋았고 뉴스 한번 밀어줬고 수익률이 한 45% 넘게 거의 50% 가까이 가셨을 터인데
왜 안 파셨을까요? 다시 한번 이 갭을 좀 견디시고 싶으셨던 건가요? 차트 좀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좀 견디고 싶으셨다면 이거는 완벽한 고수죠. 네. 지금 이것까지 한번 견디고, 이제 갭 상승 이론도 늘 보시게 말씀드리면, 제가 추천드린 여러 가지 책들이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뭐 특별한 노하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갭 상승 한 번 나오고 한 번 더 나와요. 갭 상승의 이제 시세 분출 구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근데 메꿀 수도 있죠, 우리 킴님. 그 부분은 꼭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저전력 반도체를 이제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2500, 갤럭시 Z 플립 그 세븐인가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멘텀으로 좀 봤는데 이 양자도 붙은 것 같아요. 자, 내 펀더멘털 내용은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부터 기술적 고난이도의 분석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거는 아마 이 갭상승 이론이나 이 되돌림을 다 아시고 사셨을 거란 전제 하에 30분 분봉을 켜놨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고요. 네, 지금 수익률 까먹은 게 너무 속상한데 지금 속상해요. 끊어냈어야죠. 일단 한 차례 45%대 끊어냈어야 되고, 뭐 20, 30%대라면 제가 조금 덜 뭐라 할 것 같은데 끊어냈어야죠. 지금 이 분봉 흐름에서 적어도 2월 25일 날 어제 이 17,900원, 17,500원 깨질 때 조금 익절이라도 끊어냈어야 되고, 내일 반등이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17,500원은 첫 번째 강하게 밀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아래로 15,500원까지 이탈되면 여러분들 우리 킴님 수익률 다 까먹습니다. 그거는 익절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15,500원까지 완벽하게 메꿔버리면 금방 14,000원대 내려올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교육할 때 이 종목을 이야기했는데 여기 아직 중기 추세가 단단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봉 모습 보시게 되면 나 홀로 좀 외로워요. 그래서 단기 조정 부분이 나온 부분이고, 만약에 이거를 이겨내면 이거는 2만원 가까이 붙을 수 있어요. 조금 킴님이 보시는 거 아마 25,500원, 21,000원 보신 것 같은데 여기까지 갈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단기 저항대를 강하게 밀어 올리면 조금 더 뻗을 수 있겠죠. 근데 시장 주도력은 좀 어려울 겁니다. 지금의 시장 주도력은 아직 종목군 장세에서 몇몇 특정 종목에 좀 가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후발주자 대기가 많아서 제주반도체가 단숨에 제 판단에 뭐 25,000원, 3만원으로 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배트는 한 21,000원 정도 맥시멈 잡고, 그 목표가보다도 지금 데일리 대응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15,500원 메꾸는지 보고, 내일도 17,500원 강하게 돌파하는지. 그래서 만약에 내일 돌파하고 뭐 18,000원대, 19,000원대 들어가면 조금 날리십시오, 절반은. 그래야지 편안해진다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가을 갈팽이님께서 한신기계 4,400원 10%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연말까지 보유 시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한신기계 같은 종목은요, 사실 뭐 굳이 연말까지 꼭 가셔야 되나라는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신기계 같은 종목은요, 한번 시세가 나오면 한두 달 내에 지금 여기도 2022년에 강한 시세가 나왔던 구간을 보면은 딱 두 달이에요. 딱 요 두 달 정도의 강한 시세가 나온 이후에 한 5,000원대에서 4,000원대에서 15,000원대까지 한번 강하게, 그것도 두 달 만에 움직였다가,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했다가 최근에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오랜 기간 보유하셨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구간이나 아니면 한 최근에 이 구간이겠구나. 예. 한 작년 한 8월 달쯤에 매수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돌파가 안 나오다가 이번에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이 구간에서는 조금 매도를 하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꼭 굳이 뭐 연말까지 가져갈 필요 있나요? 저는 원전이 물론 좋습니다. 원전 테마가 계속해서 테마로서 그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연말까지 굳이 이 종목을 차라리 뭐 두산에너지, 뭐 다른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그렇지만, 얘는 약간 그 사이드에서 한 발짝은 벗어난 종목이거든요. 뭐 그래도
연말까지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구간이죠. 이 구간에 강한 시세 나온 이후에 최근에 이제 추세를 한번 벗겨내는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양음양 형태로 한 번 더 나와줄 수는 있으나 이게 과연 여기서 한 번 더 나와줄지 아니면은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쉬었다가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빠졌다 갈지는 저는 그거는 제가 모르죠. 그 부분은 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원전 관련주들이 좋은 건 다 알아요. 하지만 최근에 많이 올라서 지금 좀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 누구나 이제 한번 조정 한번 올 수 있지라고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이건 얼마입니까? 이것도 거의 100% 가까이 올라온 최근에 6월 달이죠. 6월 달에 100% 가까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거를 더 버티면서 연말까지 간다라는 거는 조금은 좀 좀 의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렇게 볼게요. 지금 현재 요 분홍색 선이 481선이거든요. 그런데 초기에는 돌파를 못 나오다가 이번에 6월 언제입니까? 중순쯤에 돌파가 나온 이후에 이 구간에서 거의 한 30% 이상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구간에서 나왔는데 지금 딱 보시면 480선 이상에서 딱 올라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단기간적으로는 이런 형식의 한 번은 돌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요 구간에서 아무리 못하더라도 지금 한 6,000원대에서는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5,000원대, 6,000원대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이게 지금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정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여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의 살짝 여기서 돌려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여기에서 그대로 이 구간에서 이렇게 또 빠지면서 이런 형식으로 또 바닥을 만들어주고 나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구간까지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매도해야겠죠. 근데 이 구간까지도 충분히 조정이 나와주면서 지금 원전과 방산 그다음에 조선 섹터에서 수급이 나와서 2차 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쪽으로 또 옮겨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굳이 안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종목 중단 사실 하나 더 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이제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종목 진단은 뭐였느냐? 네이버였습니다. 다음에 더 많이 오시면 여러분들 더 힘차게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종목 진단할 때 또 저희가 아주 세세하고 지엽적이고 기술적인 부분까지 적어도 저희 두 전문가는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간단하게 저부터 리뷰하고 히든카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도 목표가 도달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좀 세게 드렸었죠. 제가 첫 출연한 날 야인시대 오랜만에 이제 2년 만에 복귀해서 야간에 사실 게임에 넘어갔습니다. 복귀를 해서 추천드렸던 더존 비전에 관해서 오늘 또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일부러 좀 목표가를 세게 드렸고요. 매수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첫 출연이어서 빅데이터로 드렸습니다. 빅데이터로 계속 드리면 좋겠지만 우리 PD님하고 공약한 게 있어가지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00명 넘으면 빅데이터는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4,000원하고 55,000원대 잡으면
목표가를 그때 74,000원에 드렸거든요. 74,000원 주봉 기준으로 측정을 했었고요. 저는 사실 목표가가 71,000원까지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빅데이터가 조금 더 높게 잡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74,000원까지 갔다가 76,00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제 매각설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이슈인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매각이 단순히 악재로 작용한다고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 변곡점 무너지지 않았고요. 수급 상황이 좋았는데 이제 매각설이 좀 나오면서 수급이 좀 빠져나가고 있어요. 기본적 분석상 펀더멘탈 기업 내용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전일 그 모습을 보게 되면 5일 전에 72,000원대 지지받았을 때 조금 더 뻗어줄 만한 동력이었는데 이제 매각설 두들겨 맞았으니까 여기서 반등 한번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하방 경직성은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고요. 되돌림이 좀 나왔는데 여기서 이겨낸다면 다음 주에 도지형용 캔들 정도 만들어주면 한 번 더 치고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제 높은 단가에서 사신 분들이 있다면 꼭 제가 말씀한 내용을 기억해 두시고요. 이 종목은 이 매각 이슈가 향후에 호재로 작용한다면 조금 더 높은 데로 갈 수 있다. 그때 다시 한번 신규 진입은 또 타진해보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부터 히든카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사실 좀 많이 좀 하락했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 쪽이 핫했죠.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저는 이렇게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공부가 잘 안 돼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조금 또 뭐 다른 거 그냥 하나 또 올라오나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알면 알수록 이건 분명히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더라고요. 뭐 지금 내용 보시면 뭐 미국 등 뭐 주요 그 스테이블 코인 뭐 규제 본격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제도권 내 신뢰성 투명성 강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실생활과 기업용 결제 서비스 개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뭐 이런 것들보다도요, 저는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 것 같아요. 최근에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죠. 그런데 미국은요, 어떤 법안을 만들 때 그 법안의 이름을 굉장히 좀 의미를 좀 부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니어스 액트라는 게 뭐냐면, 일단 스테이블 코인을 일단은 이제 제도권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정말 지니어스한 게, 사실 미국은 지금 최대 그 부채가 많은 그런 국가잖아요. 그러면 국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사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동안에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자산이기 때문에 실생활에 사용하는 데는 조금 불편함이 있었으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생기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좀 스테이블이라는 말 자체가 안정적인이라는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1테더랑 그다음에 1달러랑 연결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천재적인 저는 법안이라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미국 국채를 이 1달러와 국채를 이제 연결시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 국채를 예전에는 중국이 굉장히 많이 사다가 최근에는 팔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국에서의 자신들을 좀 종속신경을 빼기 위해서는 이걸 사게 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1달러와 테더랑 그리고 국채랑 만들었다는 것은 좀 굉장히 정말 나중에 생각했을 때 굉장히 획기적이다. 이거는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이 스테이블 그 코인을 계속해서 자신들의 그러한 국채나 이런 부분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절대로 이걸 죽이지 않을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이제 법안들을 마련하고 이거를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미국 정부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대기업들 간에 지금 뭐 네이버 페이나 네이버 코인 이런 거 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첫 조정이 굉장히 좀 반가웠습니다. 우리가 사야 되는 그런 구간에 와야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 새로운 테마,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 종목군에서 한
텐백원은 아니지만 한 두세 배 정도 나온 종목이 추가로 나올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는지 한번 먼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뭐 NHN, KCP, 카카오페이, 뱅크, 신세계 INC, 다날, 뭐 컴투스 홀딩스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돈 좀 잘 벌고 뭐 그런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저는 신세계 INC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INC. 자, 보시면 오늘 요 구간이 있죠. 자,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빠졌나요? 거의 한 20%, 거의 30% 정도 가까이 빠졌죠. 빠졌다가 일단 반등이 나왔는데, 자, 신세계 INC, 그러니까 신세계 INC, 그 다음에 LG CNS, 삼성 SDS,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대기업 분에서의 뭡니까? 바로 IT 쪽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잖아요. 그런데 신세계 INC 같은 경우가 신세계 계열사의 IT 지원을 굉장히 다 담당하고 있죠. 뭐 이마트, 뭐 신세계, 뭐 또 뭐 있나요? 뭐 그런 것도 있을 때 이제 IT 서비스 제공하는데 거기에서 결제 시스템을 분명히 얘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세계 그 그룹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신세계 INC가 담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밸류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데 얘네들 보면은요. 자, 한 연에 한 400억 정도 버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되고 있지 않아요. 10배도 안 됩니다. 8에 30이 같이 7배 정도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 지금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PER 7배, 그리고 신세계 쪽에서의 모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담당하게 된다면 신세계 INC가 저는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한번 매수의 구간으로 한번 체크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구간 있죠? 자, 이거지. 자,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저는 충분히 매수 구간이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수급도 오늘 뭐 일부 기관들이 매도가 있긴 했었지만 투신 쪽에서는 뭐 6월 달부터 계속적인 매수가 있었고 연기금도 거의 뭐 매도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모펀드가 분기 말에 대한 클로징을 하면서 사모펀드 쪽에서 일부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충분히 이제는 매수 구간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신세계 INC 한번 가격 전략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목표가는 한 25,0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8,000원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사실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뭐 네이버, 카카오, 뭐 뱅크, 뭐 여러 종목들 다 있어요. 전체적으로 저는 다 좋아 보여요. 오늘 그 하락이 전체적인 다 흐름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 중에서 신세계 INC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히든 카드가 왔는데 뭐 시간이 한 5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6축제 나왔는데 첫 종목은 도전 비전, 두 번째는 우진 드렸어요. 사실 그것도 목표가 도달했는데 우리 PD님 뺐고, 두 번째가 제가 여러분들 매집해 가라고 TSE 드렸어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르죠. 첫 번째는 올라갈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핫한 테마 원전, 그리고 세 번째는 매집, 네 번째 때 YC를 드렸어요. YC는 기대 수익률이 클 수 있는 거. 지난주에 유진테크 들었습니다. 청기누설. 이번 주는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좀 숨겼는데 제가 좀 숨겼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숨겼는데 여러분들을 이제 TV 시청자분들이나 유튜브에 계신 분들 소통을 좀 하기 위해서 어렵게 만들어 왔어요. 일단 로봇을 준비했고요. 아마 다들 좀 놀라셨을 텐데 로봇을 준비해 왔고, 저는 뭐 로봇에 관해서 여러분들 우리 PD님 혹시 히든 카드 먼저 오픈 좀 될까요? 6개? 6개 먼저 오픈해 주십시오. 자, 6종목 나가는데 사진 한 장씩 찍어 놓으시고 노트에 적어서 기술적 분석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기술적 분석을 해 보시면 굉장히 선택의 기로가 어려울 겁니다. 우선 6종목 있는데 무엇을 선택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로봇을 보시게 되면 좀 이 화면 켜놔 주세요.
요즘에 뭐 로봇 정책들 많이 나옵니다. 펀더멘탈적인 것보다는 정부 정책을 보고 있고, 여러분 협동 로봇은 일단 펀더멘탈적으로 중국에 다 먹혔어요. 휴머노이드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공략법보다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좀 하니까 중소형 기업들의 주가 리레이팅 내지는 가치 평가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우리가 신성장 산업인 것은 인정하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지 제가 왜 이렇게 6개를 준비했냐면 저의 종목을 더 이상 청기누설은 할 수 없을 것 같고 고민을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차트 모습을 보시게 되면 적어놨다가 한번 HTS 열어보세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우선 저의 히든카드는 고영입니다. 자, 고영 가기 전에요. 시간 좀 있으니까요. 빠르게 20초씩 좀 봐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고민 안 했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차트 모습 좀 잡아주십시오. 실전 교육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이건 T-로보틱스 모습이에요. 난도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종목, 그죠? 두 번째, 이거는 로보스타 모습이에요. 아마 기술 공부하시는데 최적의 공부가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난이도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이제 선택의 난이도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이것도 고민되시죠? 그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입니다. 네, 이것도 고민이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용과 SPG는 사실 뭐 실적 기반 종목이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좀 더디고요. SP까지 여기서 이제 그 종목을 집어넣게 되면 그 SPG 지금 주가 모습이거든요. 가격 조정 후에 기간 조정 형태입니다. 이제 결국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종목이 빠르게 기간 조정이 끝났고 어떤 종목이 추세가 좀 올라가는데 놀림목 이후에 더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됩니다. 로봇이 한번 기술적으로 들이박혀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왜 고용으로 택했냐면, 자, 뭐 고용에 대한 펀더멘탈이나 내용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수술용 한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반도체 3D 부분도 갖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검사 장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고 조금 조정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거기까지 내다본 거예요. 7월에 매크로 변수와 대외 변수가 나오면 16,000원 정도가 좀 깨지면 좀 기다리십시오. 차분하게. 내일 사지 마시고 16,000원이 좀 깨지고 앞자리 숫자가 좀 바뀌면 그때 타진을 좀 한번 해보시고, 저는 손절가를 14,500원 제시했어요. 그 손절가 타이트하게 안 드리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매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시청자분들은 매크로 변수에 취약할 수 있고 의사결정 과정을 본인이 거치셔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 14,5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아주 짧게 제시했고요. 1차 목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18,000원 제시도록 하고요. 손절가 14,500원. 꼭 매수가는 16,000원 이하에서 최대한 15,000원 붙어서 사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늘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우리 PD님이랑 모종의 딜이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 이영수 전문가님도 오늘 어떠셨는지 한마디 또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좋게 말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도 이제 전문가님으로서 전문가님한테 제가 전문가님한테 일단 조언을 좀 들었던,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그런 종목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저도 배워가는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많은 시간 저희한테 내용들 많이 질문해 주시면 저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말씀드리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겸손의 말씀이시고요. 그 실력 좋으십니다. 전문가는 전문가가 보면 압니다. 늘 저희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더 좋은 그 종목과 또 진실된 상담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